자, 이제 이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는 뭐고 청살리 전투는 뭐냐 하는 거죠. 좀 더 1920년도에 있었던 무력 투쟁, 무력 전쟁이었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이었죠.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6일에서 6월 7일까지 이틀간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그 지휘한 사람이 누구냐? 홍범도, 최진동, 안무.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 단체를 각각 가지고 있다가 북로 독군부라 하는 독립운동 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일본과 싸웠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승리했습니다. 봉오동 전투 시발이 삼둔자 전투라 그러는 건데 6월 6일에 있었고요. 봉오동 전투는 6월 7일에 있었고요. 그래서 3.1 독립운동 직후 독립운동 세력이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한 후 첫 승리, 대승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마용화라는 그 당시 대한 독립군의 이 지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 독립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야기를 했고, 또 강구라 그러는 사람 역시 북만주에서 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 단체를 이끌고 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강구는 독립전쟁 1차 대승리라.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요사이 그 일반 학계에서는 독립군의 사기진작, 병력 보강, 군비 확충을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청살리 전투의 그 승리의 계기가 된 게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청살리 전투죠. 이 청살리 전투라는 것은 이 청살리라는 하나의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모두 10차례의 전투가 있었죠.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주역이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그 외에도 뭐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오고 남만주에서 활동했던 서로군 정세에 관련되는 사람들도 여기에 와가지고 이들이 북로군 정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벌이는 전투가 청살리 전투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평가하기를 독립을 향한 불굴의 투혼으로 일본군의 대승을 거두었다. 또 항일투쟁 의지와 자주 독립의 열망을 세계 만방에 알린 그런 우리 독립군의 승리였다.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신념을 심어준 전쟁이었다. 독립전 사상 최대의 대첩이었다. 항일 무장투쟁의 금자탑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것만 설명하려고 했기에 조금 싱겁더라고. 그래서 양념으로 그 울진 사람, 만주에 그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만주에 그 독립운동, 만주에 이주를 이민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만주 장가금방 가가지고 남만주에 그 서로군 정서에 있었던 유화현, 석주 이상용 뭐 이런 분들 있었던 그 동네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흥무관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서로군 정서 독립군 간부가 되고 북로군 정서의 교관으로 파견되고 그 다음에 청살리 전투 참여했던 분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래 제가 이걸 구성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도도 한 장 내가 이 사람이라는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여기 백두산입니다. 그래 가가지고 그래 올라와 가지고 요래 돼 가지고 여기 쏘만 삼국 국경입니다. 그래 요래 되죠. 그래서 이 삼둔자는 바로 훈춘
남쪽에 있는 강변에 있는 마을이죠. 요게 이제 이 남양이고 그 일본군이 여기에 주둔해 있었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둔자고 삼둔자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봉오동이 있고 그 다음에 청살리는 백두산 가는 길에 있습니다. 청살리죠. 이 일대가 청살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사 채해. 호가 단사고 이름이 채해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름이 그 해일이라 그런 사람인데 만주에 갔습니다. 채해는 호가 단사고 이름이 해일이고 중국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할 때 일자를 떼버리고 해라고 했습니다. 채해. 1894년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에 살았습니다. 1910년도에 갔으니까 한 16살 때 장가가가지고 바로 갔습니다. 만주에. 경주 채시 채덕삼가 김해 김씨 김덕촌의 사남중 장남입니다. 아우로 해출, 해중, 해수가 있습니다. 덕신리는 원남면에서도 해안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주로 어업과 농업하고 생활이 아주 공공한 그런 마을이었죠. 몇 년 전에 안동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그 내한테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채해를 정했으니까 조사해가지고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자료를 만들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갔는데 같은 그 밑에 울진의 평해면에 있는 월야동이라 그러는데 김해 김씨 김대일의 딸 김아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최해일보다 2살 많죠, 부인이. 그래서 1910년 9월 달에 결혼해가지고 나라 빼앗긴 다음 9월 말에 빼앗기죠, 그죠? 그래서 그해 겨울에 다른 사람들이 이주할 때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역시 3명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고 중국에서 전부 다 이 사람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채해가 만주로 가게 되는 계기가 이 울진 사람으로 주진수라는 사람과 항만영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숫자 내가 틀렸습니다. 목숨 숫자이고 그 빼날 숫자, 그 삼수변의 숫자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주진수는 원남면 매하리 출신입니다. 바로 원남면 덕신리하고 붙어 있는 마을이죠. 여기에서 1908년 3월달 매하리에 사립만흥학교를 설립하는데 그 신교육을 여기서 하죠. 아마 채해도 만흥학교 학생으로 다녔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당시 이 만주로 떠나는 사람이 만흥학교 졸업생으로 여기 이 원남면 등 울진 출신으로 각종욱, 주대근, 진규환, 항의영, 항진영, 윤인보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1910년 8월 달에 신민회가 이 만주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서 국내에서 이주민을 많이 모으는데 이때 주진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가가지고 이 신민회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만주 이주 계획을 세우고 안동의 석주 이상용도 주진수의 그 설득으로 만주로 떠나거든요. 그 다음에 항만영도 주진수의 설득으로 떠납니다. 항만영은 울진에 가면은 평해항시들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 사동리라 그러는데 사동리 출신입니다. 그 영덕진에 가지고 울진 가기 전에 사동리가 있습니다. 기성면에.
1908년 3월 사동리에 이 사람도 사립 대응학교라 하는 걸 설립하고 신교육을 실시하고 이랬는데 서로 잘 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안동 사람들이 만주로 이주할 때 울진에서도 대거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함께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1910년 9월 27일 날 결혼하고 서간도로 이주를 하는데 그 아들인 맏아들이죠. 중국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최기룡이 청산리 독립전쟁과 체해라는 해상기를 쓰면서 그때 만주로 떠나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는 동제, 동네 제사 지내는 동제 있죠, 그죠? 거기 고목나무 밑에서 못 가겠다고 몇 번이나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이미 허세였고, 그러니까 16살에 떠나면서 18살 나는 신부 데려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떠나면서 뭐 부인도 뭔 줄도 모르고 따라갔겠죠, 그죠? 갑자기 뭐 간다고 가자 이래 돼가지고 짐 싸들고 어느 날 가는데 동네 앞에서 모이가지고 가는데 아이고 이거 가면 그 어린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동네가 나무를 붙들고 못 가겠다고 막 이 발버둥을 쳤던 모양. 그 이야기를 아들한테 했겠죠, 그죠? 남부 여대하여 죽변항에 이르러 조그만 배에 타서 함경도 원산까지 가서 육로로 길을 걸어 두만강을 건너 목적한 북간도, 이 북간도가 이거 서간도입니다. 서간도 유하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유하연에는 이미 울진 사람들도 많이 와 있었고 안동 사람 이상용, 그 다음에 일송 김동삼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죽변항에서 배를 타고 원산을 거쳐서 두만강을 거쳐서 서간도 유하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하연에서 생활 터전을 잡았죠. 이때 그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일반 서민들은 땅이 없었죠, 그죠? 다른 사람한테 그 겨우 소작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주 가면은 땅이 널리다, 옥토가. 가면은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곳이 이 만주였던 가는 거죠. 우리나라 그 조선 후기 사회가 나는 진짜 나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무항산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돈 벌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던 시대. 그냥 남은 땅이라도 빌려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입에 풀칠하면 되는 그런 분위기.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그거 제 자산이 아니죠, 그죠? 양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관료들, 진짜 벌떼같이 달게 들어가지고 뺏어 먹어버립니다. 돈 벌 생각 뭐 하는 사회입니다. 벌었다 그러는 거 소문나면은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도 모르는 사회였죠. 그런 사회가 조선 후기의 사회입니다. 무항산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희망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면은 미개간의 옥토가 많아. 울창 수목 개간만 하면은 곡식이 안 되는 곳이 없었다. 진짜 한상을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미개간의 옥토 많았는 거, 미간지 많았죠. 그러나 그 미간지가 숲을 속에 있고, 특히 그 만주에 갈 때는 유명합니다. 뿌리가 굵기가 이 손가락보다 전부 더 굵은 겁니다. 그게 사방으로 꽉 짜여가지고 30cm 이상이 그 갈대의 그 뿌리로 이 땅을 덮고. 그래서 우리 이주민들이 그 당시에 그 뭐 석주 이상용이라든가 김동삼이라든가 가족을 이끌어가지고 땅을 구해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1년 내내 가을부터 겨울 내내 그 땅을, 언 땅을 파가지고 갈대밭을 개간을 하는데 얼마 못 합니다. 요만하게 요 앞에 요런 요만한 거 하나 할까 말까 좀 어려는 땅. 그래가지고 만주 같은 데 가면 산비탈에 붙었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개간했는 땅들 보면요, 요
산비탈에 코딱지만하게 올망졸망하고, 또 평지도 전부 다 땅의 경계가 요만한 게 전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간하는 사람의 땅이죠, 그게. 요사이도 가면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래서 이런 꿈을 쫓아서 갔는데 이제 직사게 이제 고생을 합니다. 자, 여기에 원남면 덕신리 동구 밖에 있는 당산나무입니다. 나는 이 당산나무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 나무하고 이 나무가 기라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있었다, 기. 내가 이거 직접 가서 찍었습니다. 여기서 붙들려가지고 그 어린 신부가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간다는 그 자체도 뭐 아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 사이는 외국에 여행 한번 가는 것도 뭐 야다인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보이는 땅에 엎드려가지고 죽자고 개간하고 일하고, 물론 남편도 함께 항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유화연에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참여를 합니다. 이상용이라든가 김동삼이라든가 서울 사람 누굽니까? 이시영, 이혜영, 이철영 그 육형제들 가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남만주 여기 유화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최해는 신흥강습소에 들어가가지고 신흥중학군사반을 졸업하고 신흥무관학교 고등군사반을 졸업하고 이래가지고 독립군 간부가 되죠. 이게 이제 1919년 가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참여를 하는데 우선 독립운동 기지 건설은 뭐냐? 자, 우리 경상도에서 이상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1911년도에 바로 1910년 12월 달에 이상용이 들어가거든요. 가서 그 3월 달에 만드는 게 경학사라 하는 겁니다. 경학사. 땅을 일구고 공부를 하는 그런 조직이죠. 요사로 치면 마을의 동해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경학사를 만들고 경학사 밑에 학교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흥강습소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1911년도 그래놓고 나있기에 가을에 수확을 하니까 농사가 쫄짝 망했어. 그래가지고 경학사 해체하고 부민단을 또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신흥강습소를 신흥중학교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중학교 교육을 시키죠. 그리고 이게 신흥무관학교가 되고 부민단은 한족회로 발전하고 이게 결국은 1919년 가가지고 서로군정사라는 게 결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설립. 자, 경학사, 신흥강습소. 그 이전에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요게 뭐냐 하면은 처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유화연에 정착한 유화연 삼원포 추가가라는 마을입니다. 추씨들이 사는 마을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입니까? 나는 잘 안 보이는데 그림 잘 보입니까? 요게 추가가 거리입니다. 내가 요거 2018년도에 19년도에 가가지고 찍은 요 사진입니다. 작년 6월 달에. 그래가지고 요 찍었는데, 여기 보면은, 요게 추가가 마을이고, 요게 대고산이라 그러는 겁니다. 대고산에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독립운동 기지 만들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회의를 하고 이래 합니다. 요 뒤에 또 사진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대고산이죠. 그죠? 요거 추가가 뒤에 있는 산입니다. 골짜기도 요래 있고 이렇습니다. 요래 뺑 돌아가면은 나중에 이상용이 와가지고 살았던 동네가 또 요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대고사이고, 여기 요 산 밑에 요 보면 나무 요 있죠? 여기에
신흥강습소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여기 가면은 이 밭인데, 이 밭도 엄청 큽니다. 이후에까지 가기 이차례가지고 밑에서 사진만 찍고 내가 돌아왔는데, 이건 내가 여기 세 번째 가서 이 사진 찍었는 겁니다. 첫 번째 가서 찍었는 것도 있는데 그 어디 가가지고 없더라고. 내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요게 대고사이죠. 아까 그 보이는 대고산 서쪽 자락인데, 이 반대편 북쪽에서 찍었는 겁니다. 요 위당이라는 마을입니다. 이상용이 와가지고 처음 정착했던 마을이죠. 이거 사진 하나 찍으려고 이 뒷산 등성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빼내려고 내가 애먹었어. 자, 이제 그럼 앞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신흥강습소, 경학사 설립이 되는데, 이혜영, 이시영, 이성용 등 신민의 회원들이 1911년 여름 유화연 삼원포 추가가에 설립하는 게 경학사입니다. 민단적 성격의 독립운동 단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신흥강습소를 만듭니다. 독립군 무한 양성을 하기 위해서. 1기에 50명, 1911년에 1기가 나오는데 50명, 1913년에 2기가 나오는데 48명, 3기가 178명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부민단, 1911년 가을 큰 흉작으로 경학사를 해체하고 12년 가을에 부민단을 조직합니다. 부민, 즉 부여민족의 단체다 하는 뜻입니다. 부여, 우리 부여족이라 그죠, 그죠? 본부가 합리하에 있습니다. 합리하는 여기서 한 100리 떨어진 곳입니다. 본부도. 신흥강습소도 나중에 합리하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13년 5월에 신흥중학교를 낙선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흥중학교를 개청하고 군사발을 설치하는데, 본교는 어디에 있었느냐? 고산자에 있었습니다. 합리하로 가는 중간에 있는 게 고산자입니다. 각처 우리 청년들을 수용해서 여기에 고등군 군사반을 설치를 해가지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거죠. 합리하에는 분교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초등 군사반이 있었고, 그래서 부민단이 있었고 부민단 밑에 신흥중앙이 있었고, 이게 나중에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 신흥무관학교로 정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1915년에서 20년 6년간의 합리화 분교, 고산자 분교, 각처 분교 졸업생 2,876명을 포함해서 모두 3,253명이 배출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죠? 만주에 가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하면서 전부 다 교육 겸 해가지고 여기 아들, 딸 다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1919년 12월 달에 신흥무관학교, 한족회 이런 거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서로 군정서로 군사적인 조직체로 이제 체제를 변경을 시키는 거죠. 요게 1919년 3.1 운동 일어나고 나가지고 4월 달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2월 달 와가지고 1920년 내년에는 독립전쟁을 우리가 하자. 무력으로 이제 일본에 우리 독립을 쟁취를 하자 해가지고 여기에 신흥무관학교라든가 한족회 여기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야 되니까 너들도 군사체제로 갖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군정서로 체제가 바뀝니다. 그리고 서로군정서 체제로 바뀌면서 이 서로군정서에서 양성된 독립군, 그 중에서도 독립군 장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10명, 11명인가 해가지고 북로군정서에 보냅니다. 가가지고 정식으로 군대 교육을 북로군정서에 있는 독립군들을 편성해가지고 군대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최해도 독립군 장교로서, 교관으로서 북로군정서에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추가가고, 요거는 대고산
신흥강습소. 요거는 이상용이 살았던 그 뒤에 마을.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서로군정서 본부가 있었던 전승촌이라 하는 겁니다. 고산자 전승촌. 전승촌 바로 앞에 있는 입구의 마을이 대두자촌이라 그러는 곳입니다. 대두자촌. 여기 대두자촌이라고 돼 있죠, 그죠? 나는 그 이전에 갔을 때는 이거 못 봤어. 여기만 가가지고 실컷 보고 왔는데, 몇 년 전에 가가지고 이거 다시 발견하고, 내 혼자 가가지고 이거 다 사진 찍고 이랬거든요. 혼자 가면 재미있어요. 내 자유로.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더라고. 가서 내가 이 말은 내가 잘못하는데 필담으로 해가지고 그날 그 전날 저녁에 내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뭐 물어야 될 거 노트에 다 적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는 내가 그 자리에서 쓰고, 우리 전통 고유의 한문 있죠. 이거 써가지고 보여주면은 알고 가르쳐주고 자기들이 막 쓴다고. 그래가지고 썼는 거 메모 가져와가지고 내가 저녁에 또 다시 더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시 또 하고. 그래서 요 고산자 대두촌, 대두자촌, 여기에 왕산 허위의 후손들이 여기에 가서 정착을 처음 했습니다. 그 왕산 후손들이 대두자촌에 정착을 했다는데 그 대두자촌을 못 찾았다가 그때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흥무관학교 있었던 자리고, 94년도에 내려가서 요 자리 확인했거든. 옷에 가니까 요 나무는 남아있더라고. 근데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마을의 입구에 가가지고 그 마을 옛날에 갔던 골목으로 해가지고 요리 돌아가가지고 올라가니까 옛날에 왔던 기억이 나면서 찾았다 했긴. 요게 어디냐면 요 합리하 신흥무관학교 분교 있었다는 그 합리하라는 도입니다. 여기가 요 건물 보이죠? 여기 합리하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다리가 있는데 여기 다리 위에서 찍었는데 북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이리 돌아가가지고 이 산 밑에 신흥무관학교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가려고 했기에 하루 걸리야 가겠더라 했기에. 근데 이 안에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이쪽에서 택시 타고 가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보고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참 맑고 좋습니다. 이 강물이 저 위에 그 대고자 고산자촌 있죠. 그쪽 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계곡물이 막 엄청납니다. 여기에 많은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가 뭔지 압니까? 산천어 그런 고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푸른 그 송어가에 속하는데 이만큼한 게 나옵니다. 이만큼한 거. 내가 2015년도에 갔을 때 좀 이따 나오는데 왕청 북로군정서 본부 있었던 서대파라 그런 곳 있죠. 거기에 갔을 때 그 동네 아줌매가 고기를 한 방 튀기고 나오더라고요. 뭐냐고 물었겠네. 내가 아주 보여주는데 보니까 산천어더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작년이 아니다. 재작년이다. 작년이다. 여기 갔을 때 TBC 기자들하고 여기 갔었는데, TBC 기자들하고는 한계 이승이 다큐멘터리 찍으러 갔고 그 사람들 보내고 내 혼자 일주일 동안 여기 여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하기까지 갔는데 엄청나게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1915년에 최해는 신흥강습소 제4기로 졸업합니다. 이때 울질 사람들 항병우, 항병일, 항병탕, 주대원, 이기동 전부 다 이 신흥강습소 고등군사반을 졸업을 하고, 항병우, 항병일, 항병탕은 기성면 사동리 출신이고, 항만년과 함께
유화연으로 이주했는 사람들입니다. 주대근은 메아리 사람입니다. 주진수하고 집안이죠. 만흥학교를 졸업했고, 이규동은 평해 직산리 사람인데 5 형제가 아버지 이희영과 함께 유화연으로 망명을 합니다. 나중에 북만주로 가가지고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서간도 독립운동 간부로 성장을 하는 게 최혜죠. 부인 김아지는 농사를 짓고, 그래서 아들은 해고록에서, 아버지는 그 학교에 입학하여 신흥무관학교죠. 교육을 받고 독립군의 간부로 활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어머니는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학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하였습니다. 말이 개간이지 학무지를 개간한다는 것은 초인간적인 고초를 겪어야만 하였으며, 남자도 아닌 여자의 몸으로 그야말로 눈물겨운 고난을 겪고 이끌어 나가 조와 수수, 감자 등의 농작물은 풍작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때의 기쁨은 참 크다. 옮겨가지고 땅을 덮고 있는데 그걸 깽이로 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뜯어내야 된다고. 그 갈 때 겨울에 그 손 다 잡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이 개간을 해가지고 저걸 하는 거죠. 그리고 최해는 독립운동 간부로서 손일민이라 하는 사람과 함께 하전현 두도하자라는 데 가가지고 한인 약 100여 명을 모집해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독립운동에 투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독립군 간부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각지에 파견돼가지고 학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독립군 양성을 해요. 그러니까 3,000몇 명이라는 독립군을 양성할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족 생계회라 그러는데 가입을 해가지고 또 독립운동을 합니다. 일본을 격파하고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한족 생계회인데, 회장이 여준이고 부회장이 서상보, 평의원은 최해입니다. 평의원으로 활동하고. 그래서 1919년 12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 남만주 유하연 그 서로군 정서에 너희들이 북만주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북만주 대한독립군정서에 가서 거기에 독립군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식 부대로 편성을 하라는 지령을 받습니다. 지령을 받고 상해 임시정부는 1920년도에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해가지고 본격적인 대일 무장투쟁을 이제 시작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로군정서에 가서 최해는 여단장이 됩니다. 여단장. 1919년 12월 서간도의 독립군부대를 서로군정서, 북간도의 대한군정서를 북로군정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2개의 단체가 남북 만주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북간도서의 독립운동 기지, 북로군정서의 그 성장 과정, 중강단, 대한정의단, 대한군정부, 북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밑에 사간영성소가 만듭니다. 이 사간영성소는 최해 등이 서로군정서에 파견되었던 독립군 교관들이 편성하는 사관학교입니다. 중강단 1911년 3월 달에 길림성 왕청현에서 설립이 되는 게 중강단입니다. 북간도 지역의 대종교도들이 만들죠. 서일 등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국내에서 의병운동, 함경도에서 의병운동 하다가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북간도에는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독립운동하고 정착을 많이 합니다. 그럼 남만주에는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뭐 경기도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남만주 쪽으로 많이 가고. 왜 그러냐 하면은 신의주가 기찻길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상도라든가 충청도 뭐 이런 데서는 기차 타고 신의주로 가가지고 중국 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츰 유화라든가 심양으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거든요. 그래서 왕청현의 본부가 있었고 단장은 서일이고
청년들에게 애국 교육과 대종교 교류를 통한 항일 민족 의식을 고취를 했습니다. 요 왕청현에 있었던 중강단의 본부 한번 볼까요? 여기라. 여기가 중강단 본부입니다. 94년도에 갔을 때 사진 찍었는 건데, 요 연변대학에 있었던 항용국 교수라고. 요 강무슨 교수인데, 요 뒤에 어디에 내가 숨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왕청이라는 곳에서 아침 일찍 여기 나갔다고. 물이 쫙 흐르고 하면서 해가 뜨면서 쫙 마을이 보이더라고. 이게 덕원리라 그런 겁니다. 왕청현 덕원리. 옛날에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중강단이 있어요. 서일이 총재였죠. 이때 처음 가가지고 참 이게 대단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대한정의단. 1919년 4월 3일 운동 후에 중강단이 대한정의단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여기에 공교회 등 다른 종교단체와 합작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이 대한정의단입니다. 본부는 왜 왕청현 덕원리에 있었습니다. 단장은 맨 서일이었고, 공교회 측에서 김성극 등이 여기에 참여를 하죠. 그러다가 1919년 8월 달에 한 4, 5개월 뒤에죠. 독립군 무장단체인 대한군정회로 재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8월 7일 날 이 북만주에 있는 독립군 무장단체들이 대한군정서로 통합이 되죠.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는 이 대한군정서하고 대한정의단 이거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대한군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임시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대한군정서로 바뀌죠. 이게 이제 북로군정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는 우리 경상도 사람이라든가 충청도, 경기도 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유하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만주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서로군정서였고, 함경도라든가 평안도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연기를 비롯해가지고 왕청이라든가 이 쪽으로 가서 만들어낸 게 중강단이고 대한정의단이고 대한군정부고, 이게 발전해서 북로군정서가 되고, 그래서 남쪽, 북쪽이라는 지역성을 가지고 이들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1919년 12월 임정의 지령을 받고 이게 통합이 되어가지고 북로군정서로 이게 서로군정서는 그대로 존재하고, 북로군정서에 서로군정서 출신의 교관들이 가가지고 군대를 조직해 나가는 게 바로 이 북로군정서입니다. 북로군정서 여기 보십시오. 1919년 12월 임시정부의 승인날에 총재부와 사령부를 만듭니다. 사령부가 북로군정서 역할을 하긴 하죠. 총재부 본부는 왕청현, 춘명항, 덕원리, 아까 내 보여줬던 사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총재부의 본부는 여기고, 사령부의 본부는 춘명현, 서대파에 있었습니다. 총재부 총재가 서일이고 부총재가 현천목이고,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 임원을 보면은 총재 서일, 총사령관, 북로군정서 사령부의 총사령관이죠, 김자진. 서로군정서에서 올라갔죠, 김자진이 이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범석 요 있죠, 그죠? 이범석 요 일본 육사 졸업하고 가지고 서로군정서에 가서 이 독립군 교육시키고 이러던 분인데, 여수 가가지고 연성대장을 하고 있고, 또 서로군정서에 여단 교관으로 있었던
독립군 그 간부로 있었던 최해가 또 이때 가가지고 이 북로군정서의 임원으로 여단장에 올라갑니다. 독립군 장군이죠. 그래서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가 설치되면서 독립군이 본격적으로 양성이 됩니다. 즉 서로군정서에서 파견된 교관들이죠. 사관연성소는 어디에 있었느냐? 왕청년 서대파 심리평이라는 산골에 있었습니다. 이 서대파 임장에서 약 30리 심리평으로 올라가가지고 한 200m 마을에 200m의 산림지대에 8동의 병영을 지어가지고 사관연성소를 만듭니다. 소장의 김자진, 교수부장의 나종수, 교관의 이장영, 이범석, 김규식. 김규식 같은 경우에는 그 경상도 출신의 의병장이었습니다. 왕산 허위가 13도 창의 대진소를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할 때 함께 규합해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에 참여하고 나중에 왕산 허위가 죽고 난 다음에 만주로 망명을 해가지고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왕산의 후손들하고 이 김규식이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북만주의 저 주하라 그러는 곳에서 함께 살았어요. 의리가 참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930년도에 김자진 장군 알죠? 그 사람이 공산당 박성실이라 하는 사람한테 암살당하고 이 김규식도 그 이듬해인 1931년도에 그 반대편 독립운동 진영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또 암살되어 버립니다. 그때도 독립군 내에서도 암투가 심했던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31년도에 암살될 때 그 기록을 보면 처참해. 막 그 죽이는 게도 모질해가지고 이 낭심을 잘라가지고 그 도랑에 버리고 막 이랬대. 그래서 독립군 장군이지만은 마지막에 참 불행하게 죽은 분입니다. 그 사관연성소의 그 군사훈련 아주 엄격했고 군법국 헌병대 영창제도 이런 것도 있었고 아주 이 어떤 그 군대 조직이 그 갖춰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뭐 여기 이범석이라든가 이런 분들 일본 육사 출신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일본식 교재를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이랬습니다. 1회 졸업생 298명 전부 다 여기 8명이라고 했는데 8명이 아니고 80명입니다. 소위로 인강되고 교성대로 조직된 게 그 독립군 200명이고 그래서 1920년 10월 북로군정서 간부 및 병사 합쳐서 전부 다 한 1600명. 그래서 이 북로군정서는 간도지방 독립군 부대 중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잘 무장된 막강한 부대였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한국군 장교 김규식 등이 참. 그 다음에 사기와 지휘력이 확실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북로군정서에 서로군정서에서 파견된 교관은 누구냐? 최해를 비롯해가지고 강아랜, 김춘식, 이장영, 박영희, 백종열, 오상세, 이운강 등입니다. 그래서 북로군정서로 개폐되는 과정에서 여단장에 임명되는 게 바로 여기처럼 최해입니다. 이게 대종교 삼종사묘입니다. 이게 연길에서 연변 알죠, 그죠? 거기서 백두산 가는 길에 하룡현 청파호라 그러는 마을 입구에 언덕에 요 삼종사묘역이 있습니다. 요게 이 중에 하나가 홍암나철. 홍암나철 알죠? 나철 대종교 종사죠. 그 다음에 그 무원, 김교헌, 백포서일 요 세 개의 무덤입니다. 이때 갔을 때 이 사진 우리 선생님이죠. 여기가 항용무 교수고 나는 이 사진 찍었는 거야 이렇게 아마 기자들도 찍고 나도 찍고 이랬습니다. 이 세계 이 항무지에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었죠. 요 사이는 무덤 봉분도 만들고 좀 깨끗하게 해놨더라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청살리 나오죠. 자, 청살리. 이거는, 아까 청살리 봤죠, 그죠? 아까 요 앞에서. 안 된다. 자, 요게 아까 이야기했던 덕원입니다. 요게 서로 북로군정서 본부가 있었던 서대파입니다. 앞에 덕원리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이건 다른 동네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 동강진, 왕청현 동강진 태평촌의 뒤편 산기슭에 아까 그 교실 8개 만들었다가는 바로 거기입니다. 마을 뒤에서 요 보면은 요 산비탈에 요쪽 보입니다. 여기가 뭐 아주 천연의 요새입니다. 나중에 김일성도 여기 와가지고 숨었었던 그 여기에 쭉. 그 94년도에도 내가 가고 여기 이 마을에는 내가 3번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 앞에 아까 잘못 눌렸다. 이 강 있죠? 여기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 아까 얘기했던 그거 산천어. 여기 퍼득퍼득하면 막 쫓아다닙니다. 동네 사람들도 가져가가지고 떠가지고 잡수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 가면은 요사이 젊은 남자들 있죠? 전부 다 한국 와가지고 돈 벌러 다 나오고, 마을에 조선족이 거의 없습니다. 아줌매들만 더글더글 끓는다. 내가 있기에 우리 그 아줌매들이 마작하면서 한판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마작은 내가 뭐 하잖아. 그래가 그 아줌매들하고 이야기만 좀 하고, 이 뒷동네까지 여기, 아까 여기 있죠, 그죠? 사관연성소에 있었던 자리, 들은 이야기 해주고 이래더라고. 그래서 20년에 넘어가가지고 북한도 지역의 독립군 활동을 보면은 1920년 5월 달에 본격적으로 군사통일과 연합작전을 모색합니다. 5월 3일 북한도의 신민단, 북로군정서, 군무도독부, 강복단, 국민회, 의군부 등 6개 독립군 단체가 상호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5월 27일에는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대한독립군의 홍범도죠. 그 다음에 국민회군, 이 국민회 있죠. 안무. 그 다음에 군무도독부 여기 있죠. 최진동이 서로 통합을 해가지고 대한북로 독군부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요 대한북로 독군부가 설치된 다음에 5월 28일 날 하룡현 봉오동 최진동의 집이 있었던 하촌 마을에 군대 1200명이 집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이 봉오동에 모이는 거죠. 이들의 목표는 뭐냐? 바로 국내 진공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집결해가지고 국내 진공을 하면서 벌이는 첫 번째 전투가 이 삼둔자 전투라 그러는 겁니다. 봉오동 전투의 앞에 있었던 전투죠. 그래서 이들이 일본군과 첫 싸움을 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독립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벌이는데, 대한북로 독군부 소속의 1개 소대가 하룡현 월청향 삼둔자를 출발해서 6월 4일 오전 5시에 두만강 대안, 즉 함경북도 종성 군 강양동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헌병 순찰 소대를 격파를 합니다. 가서 거기에 헌병들 죽이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격파를 하고 철수를 하니까
일본군 남양수비대 1개 중대가 두만강을 넘어서 독립군을 추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독립군이 삼둔자 쪽에서 들어가지고 삼둔자 쪽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삼둔자에 들어가지고 이 삼둔자에 살고 있는 우리 민간인들을 죽이죠. 막 죽이고 합니다. 이때 독립군은 삼둔자 서남방에 잠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이는 걸 보고 일본군을 공격해가지고 일본군을 섬멸시켜요. 여기 일개 중대가 완전히 섬멸되어 버리죠. 일본은 진짜 핫딱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둔자 전투에 패전에 붕괴한 일본군 19사단 월강 추격 때 조선군 19사단입니다. 일본군이 조선해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조선군이라고 했습니다. 조선군 중에서도 군사령부가 있고 그 밑에 예하사단이 있는데 19사단이 함경도에 있었는데 이 19사단 월강 추격 때 250명이 봉오동까지 독립군을 추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대한독립군, 국민회군, 군무도독부는 연합해서 대한북로독군부로서 이 당시에 병력이 900명이었고 월강 추격 때는 250명이었고 이때 독군부의 부장은 최진동, 부관이 안무, 그 다음에 북로제일군 사령부 부장이 홍범도였고 그래서 이 북로독군부가 최진동 본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봉오동 입구 상촌. 나 아까 하촌 이렇게 했는데 상촌. 예, 상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본군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20년 6월 7일 새벽 3시 50분에 일본군이 새벽에 이제 봉오동으로 싹 들어옵니다. 그때 이 홍범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4시간 동안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군 사살 157명, 중상 200명, 경상 100명. 여기 아까 홍범도 등이 두만강 대안에 있는 일본 헌병대 순찰소대 습격했는 강양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강양.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삼둔자 마을입니다. 비산에서 찍었는 사진인데 여기 삼둔자 마을이죠. 전부 다 산이 요 뒤에 3개가 요래 쭉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둔자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기 흐르는 게 여기요. 요 위에서부터 이래 흘러 내려오죠. 두만강입니다. 두만강. 두만강이 백두산 쪽으로 가면은 좁습니다. 근데 백두산 쪽에 점점 붙으면 백두산 쪽으로 올라가면 그냥 펄떡 뛰면 건넬 정도의 도랑밖에 안 됩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백두산 천지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압록강이 되고 두만강이 된다 그러는데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올까요? 천지 못에서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다. 백두산 중턱위에서 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 기슭에서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게 압록강입니다. 그래서 서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쪽 기슭에서 흘러내리는 게 이게 두만강이 돼가지고 흘러갑니다. 동해로. 그리고 직접 천지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는 중국의 송하강이 됩니다. 송하강. 천지 못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달궁이라 그러는 그 계곡을 통해 가지고 이 흐르는 물이 장백폭포가 되고 장백폭포가 흘러 가지고 두도백화가 돼 가지고 송하강으로 흘러가고 저수지죠. 이때 이미 저수지가 만들어졌더라고. 94년도가 있잖아요. 이게 혼춘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수도가 되더라고. 수돗물. 그래서 여기 가니까 이때 안 여주려고 하더라고. 못 뛰간다 이게. 우리 저거 보러 왔는데 왜 좀 가자고. 암만 해도 안 돼. 이쪽에 열이 이리 쪽 계속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리 올라가가지고 이 속에 일본군과 싸웠던 홍범도 장군이 그 산 위에서 기관총 대놓고 막 쏘고 했던
그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봉오저수지라 그런 겁니다. 여기 봉오저수지 보이죠, 그죠? 봉오동 반일 전적지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 후에 독립군 부대들이 통합을 하고 1920년 6월 22일 제2차 연합회의를 열고 7월 1일에는 제3차 연합회의를 열고, 그래서 이 북로군정서를 제외하고 간도 노령의 독립운동 단체가 전부 다 대한국민의 주도하에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 부대가 전부 다 통합이 되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1920년 10월 달에 일본군이 만주에 출병하게 되는데, 이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일본은 굉장히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 외교적으로 압력을 내려가지고 너희들이 독립군을 참 진압해달라. 그래서 중국군이 독립군 토벌에 나섭니다. 그런데 중국군은 우리 편이죠, 그죠? 그래서 중국군이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일본이 이래 요구를 할 게네 어쩔 수 없이 출병을 했지만은 너희들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 그래, 너희들은 우리를 피해가지고 장백산 산림 속으로 숨으라 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출동해서 독립군은 부대 근거지를 이동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일본군은 또 공작을 벌이죠. 훈춘 영사관을 습격하는 소위 말하는 훈춘 사건을 벌입니다. 중국 마적 장강호를 매수해서 훈춘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다. 자기들이 자기 영사관을 공격해가지고 자기 교민들을 죽여버립니다. 외교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조선군을 만주에 출병할 빌미를 만드는 거죠. 10월 초에 일본군이 그래서 만주에 출병합니다. 독립군의 본거지인 간도 지방에 투입이 되죠. 한국인 학살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독립군 부대는 근거지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간헌의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간의 안전지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북로독군부 홍범도, 안무,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 김자진, 이들이 전부 다 백두산 부근의 근거지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 과정에 이제 하룡은 2도구, 3도구, 청살리에 도착했을 때 추격하는 일본군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게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벌어진 청살리 독립전쟁이죠. 독립군은 약 2,000명, 일본군 약 5,000명. 이 사이에 또 독립군은 엄청난 일을 하죠. 러시아에 파견되었던 체코군이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이 활동을 하다가 체코로 소환을 받고 돌아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일 장군이 직접 가가지고 체코군하고 협상을 합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 전부 다 인수를 할 테니까 넘겨주고 가라. 그래서 체코군이 가지고 있는 총기, 기관총을 비롯해가지고 소총, 그 다음에 수류탄 이런 걸 대거 사가지고 옵니다. 그게 한 7만 원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사는데 7만 원이라고 하면 그 요새 돈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죠. 한 요새 돈으로 치면 한 70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가지고 국내에서 지원된 독립군 자금이죠. 이걸 가지고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독립군이 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군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백운평 전투, 완루고 전투, 천수평 전투, 어랑촌 전투, 맹개골 전투, 만기구 전투 등 10여 개의 전투, 즉 청살리 계곡 그 주변의 각 마을에서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걸 청살리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본군은 독립군이 기관총이라든가 이런 거 엄청난 거 가지고 있는 줄 모르고 마음 놓고 막 들어가지고 싸우려고 했던 거죠. 그 당시 체코의 무기기술은 세계 최고였죠. 그죠? 체코제 권총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체코군이 그 러시아 혁명에 참여했다가 돌아갈 때 그걸 우리 독립군한테 넘겼거든. 그래서 독립군 군 부대가 동원되다시피 해가지고 전부 다 동원되다시피 해가지고 러시아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몇 개의 그 분산된 부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그 지휘관이 일개 소대씩 전부 다 이끌고 가가지고 이 한몫 와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실어냅니다. 검문요? 심했겠죠. 러시아에서도 뭐 문제가 있고 이런 거 다 남국을 돌파하고 이거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당시 기관총 앞에 그 영화에 봤죠? 걸어놓고 들끓는 거. 이거 체코제 그 기관단총입니다. 엄청나게 성능 좋아. 1차 세계대전 때 이거 쓰였던 그런 무기입니다. 그때 이제 이래 전투를 하는데 체해도 청산리 독립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기록은 없지만은 아들의 그 해고록에는 나옵니다. 아버지는 독립군 장군으로 활동하고 어머니는 독립군 밥을 해대고 이랬답니다. 최기룡의 해상기에 보면은 이 싸움에서 아버지는 김자진 사령관을 위시하여 혈전을 지휘하였으며 어머니는 후방에서 독립군의 밥을 지어 주먹밥을 공급하여 주었으며 생사를 무릅쓰고 또한 부상병을 간호 치료 등을 맡아 하였습니다. 한 여성으로 태어나 남의 아내가 되어 상상도 못한 독립군의 아내로서 독립군의 어머니로서 어떤 일에도 불굴의 투지로 싸워 이겼으며 그야말로 남자도 감당 못할 일을 치러왔다. 아들이 받는 거니까 김아지의 역할, 독립군의 아내로서 독립군의 어머니로서 청산리 독립전쟁에 참여를 했다. 자, 청산리 전투, 백운평 전투 최초의 전투입니다. 1921년 10월 21일 청산리 입구 백운평 마을에서 조금 밑적 빈터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내가 청산리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 도착했던 그게 바로 이 백운평 전투였죠. 그때 장마철로 해가지고 엄청 비가 오고 계곡에 홍수가 지고 이랬는데 내가 그 뒤가 섰습니다. 일본군 전위중대 200~300명이 여기서 사살됩니다. 백운평 전투에서 독립군은 크게 승리를 하죠. 일본군은 전사 4명, 부상 3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200~300명이 이 첫 싸움에서 사살이 되었다. 그 다음에 완루구 전투. 일본군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300명을 완루구에서 포위를 합니다. 홍범도는 포위를 간파하고 탈출해가지고 일본군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홍범도 부대로 오인하고 서로 섬멸을 합니다. 일본군 400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수평 전투. 북로군에서 김자진의 북로군에서 독립군 600명. 김자진, 그 다음에 나중소, 이범석. 22일 새벽 5시 천수평에 주둔한 일본군을 포위 공격해서 116명 전원을 몰살시킵니다. 무기가 그만큼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랑촌 전투. 이게 본격적인 가장 큰 승리죠. 김자진 북로군정서, 홍범도 대한독립군, 안무의 국민의군, 강복단, 의민단 등이 공동으로 일본군에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북로군정서가 천수평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어랑촌 서남단 고지를 선정하고 일본군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이제 청산리 전투라고 하는 게 바로 이깁니다. 내가 여기 바로 여기 서남단 고지 있죠. 이까지 최초로 발견했는 사람입니다. 94년도. 일본군 5,000명, 독립군 600명이 여기서 교전을 했습니다. 독립군은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죠. 일본군이 그 골짜기를 타고 막 올라오는 걸 그냥 기관총 갖다 대놓고 했죠. 그래서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이 일본군과 교전할 때 완루구 전투에서 승리한 홍범도가 또 지원을 해 나옵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고, 북로군 전서 독립군 일본군 전사 부상 1600명이다. 중국 간면에서는 1600명은 안 돼도 1300명 정도 다 있고, 일본 상해 임시정부는 일본군 전사자가 300명이다. 이범석 장군은 1000명 정도 된다. 독립군에서는 단지 부상자만 한 100명 나왔다. 그런 그 외에 여러 차례, 10여 차례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리 전투는 1차 독립군의 항일 무장투쟁의 전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승전이 바로 이 청산리 전투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 영사관인데, 옛날에는 일본 영사관이 이대로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가 있기는 이게 못 찾겠더라고. 요게 청산리 입구에 있는 백운평 전적비입니다. 옛날에는 요런 거, 요 나무로 된 비석 하나만 달랑 서 있더라고. 94년도에. 요 자리 위에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요 사이에는 청산리 상일 대첩 기념비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돈 대가지고 이래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크게 해놨더라고요. 중국에서 억수로 싫어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백운평 전투가 있었던 백운평 마을 뒤산 산등성입. 여기에 물이 흘러나오죠. 장마가 져가지고 이때가 엄청나게, 이때가 7월 달이었으니까. 요게 을왕촌 가는 입구입니다. 여기서 산에서 뭡니까? 무너지고 이 산사태가 나고 해가지고 골짜기가 이래 변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낙엽이 막 30cm, 50cm 이래 쌓입니다. 이게 비가 오면 물을 먹어가지고 골짜기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쏘가돼 버리죠. 그래서 여기 가도 굉장히 위험한 게, 이래 가다가 발 잘못 디뎌가지고 이 골짜기에 빠지면 쑥 들어가 버리면 사람 죽습니다. 여기 내가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이 그 당시 연변대학에 있었던 강용건 교수라고 하는 분이고, 요거는 건철 교수의 사위가 이렇고, 이건 또 누군지 몰라. 하여튼 나도 이때 올라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후에 독립군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리에서 패전하고 철수하는 일본군의 모습, 패잔병으로 이렇게 넘어가. 이건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항일전적 기념비고. 그래서 크게 승리를 했죠. 일본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대적으로 만주로 막 일본군이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동원이 됩니다. 남쪽에서도 올라오고 북쪽에서도 오고. 그래서 독립군은 이제 피신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남북 만주에 있던 우리 한국 교민들 있죠. 전부 다 남부여대 해가지고 더 내륙 깊숙이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유하현 같은데 거기에서는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교민들 마을 있죠. 이걸 막 전멸시키고 한 사람이 겨우 살아나와가지고 그 사실을 증언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유하현에 거기 가면은 이거 뭐 서로군정서 있고 그 우리 독립군 마을이 있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일본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남자들은 들에 갔다가 집에도 못 가고 북만주로 도망쳤다. 그 부인들이 이제 뒤에 짐을 챙겨가지고 남편들이 도망가는 동네를 찾아가고 해가지고 요사이 그 하얼빈 밑에 있는 그 곳 있죠, 그죠? 이쪽으로 전부 다 동청철도 주변으로 전부 다 모여 살았습니다. 20년대 이후 가면은. 그리고 독립군도 일본군의 추격을 피하고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소련으로 건너가기로 하고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북만주의 소만 국경 쪽에 밀산으로 먼저 가죠. 그래서 밀산에 모여가지고 독립군 부대를 재편성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북만주로 갈 사람은 북만주로 가고 소련으로 갈 사람은 소련으로 갑니다. 김자진 같은 사람은 북만주로 들어가 버리죠. 그 다음에 홍범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러시아로 가. 러시아에서는 처음에 한영을 하다가 일본군의 항의를 받고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뭐가 나오느냐면 자유시 참변이라 그러는 게 나오죠. 자유시 참변에. 그래서 대한독립군, 대한국민회, 대한신민회 등 10여 개의 독립군이 통합해서 총병력 3,500명으로 이뤄진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고 총재는 최진동이고 부총재는 김자진이죠. 그래서 러시아로 가다가 가는 길에 부총재 김자진은 자기 거느리는 군사를 거느리고 빠져나오고 이랬죠.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은 소련에 들어갑니다. 김자진 왜 자꾸 나오노? 내가 그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만으로 이동해서 대한의용군을 조직하고 김자진은 우스리강을 건너다가 만주로 귀환하고 그렇죠, 그죠? 소련군에게 이용당하고 자유시에서 고려혁명군,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조직한 군대가 고려혁명군입니다. 러시아 혁명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홍해가지고 활동했죠. 그래서 고려혁명군이 이 대한독립군단을 강제로 무장 해제시킵니다. 저항했겠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무기 다 빼앗기고 몸만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일부가 북만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독립군을 만주기 위한 김자진은 우수리강을 건너다가 북만주 영안에 돌아와서 1925년경 신문부라 그런 걸 조직을 합니다. 김규식은 영길현으로 돌아와 최해 이런 사람들하고 고려혁명군을 조직을 합니다. 서일은 밀산으로 들어갔다가 밀산에서 마적들이 우리 교민들을 죽이고 독립군을 죽이는 걸 보고 하도 원통해가지고 자결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볼까? 요게 밀산입니다. 요게 봉밀산이라고 밀산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 엄청 추운 데입니다. 송환국경 쪽인데 겨울에 30도 올라간다 그러는데 여기 땅 무지하게 좋습니다. 옥수수밭 막 시커먼데 막 옥수수가 자라있고 벼농사도 여기 많이 지었습니다. 땅이 굉장히 좀 시커먼 게 여기 전부 다 이거 옥수수밭입니다. 이게 여기 가까워 보이지만은 이거 엄청나게 먼 데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밀산시이고 당벽진이라 하는 그 곳인데 요 대종교 총본사가 여기에 있었고 요 사이는 요게 중국과 소련의 국경 세간입니다. 요거는 홍범도 장군이 자결한 마을 뒷산에 세워진 심리화 전적 기념입니다. 밀산시 심리화에 있습니다. 요거 서일이 이 당시에 자결하고 나가지고 이 신문에 나왔는 거, 독립신문에 나왔는 겁니다. 독립신문, 상해에서 발간된 독립신문이죠. 독립군 총재 서일씨 자상 자결했다. 거기서 목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이겠습니까? 청산리 전투 온갖 고난을 겪고 했는데 우리 독립군은 러시아로 갔다가 러시아에서 이 고려혁명군에게 쏘가가지고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겨우겨우 빠져나와가지고 보이기에 이 밀산에 마적들까지 우리 독립군을 죽이고 우리 교민들을 죽이는 걸 보니까 하도 원통해가지고 자결해버렸습니다. 요거는 그 밀산에 유명한 게 흥가호라는 호수 있습니다. 큰 호수. 지도 같은 데는 사진 같은 데 봤죠, 그죠? 흥계호. 호수에 붙어 있는
이모촌입니다. 옛날에 이게 한흥동이었죠. 한계 이승희 선생이 여기에 한흥동을 개척을 해가지고 한민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 기지로 키웠던 곳입니다. 요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거 소개하고 이럴게요. 그래서 최해는 의군부를 이끌던 김규식과 함께 행동하면서 국경을 넘어서 영길로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영길현 명월구에서 고려혁명군을 조직을 합니다. 1923년. 고려혁명군 총사령이 김규식이고 최해는 부관으로 활동합니다. 총사령 김규식 있죠, 그죠? 천마정 고평, 부관 최해, 그 다음에 기병사령 이범석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고려혁명군은 국민개병제에 의한 영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모집해가지고 군대로 편성을 하고 한인의 교육 계몽운동을 실시합니다. 군대는 군대의 자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병농일체의 둔전제를 쓰고 또 노량에서 무기를 구입하고, 그래서 안으로는 군사훈련, 밖으로는 농민으로서 활동하면서 독립전쟁에 대비를 또 하고 군사를 양성합니다. 그 다음에 대종교 활동도 활발하게 합니다. 최해는 고려혁명군의 일원으로 대종교를 시교하며 독립운동을 재개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며 농사를 짓고 자녀 교육에 힘을 쓰였다. 해방 후에 이제 이러다가 1945년 해방되죠. 농사 짓고 일할 때, 자식 교육 시교할 때. 수현, 북만주 쪽입니다. 그 다음에 영길현 등지를 전전하며 농사를 짓고 자녀 교육에 전념했다. 우리나라 사람 원래 중국 가면서 어디 가서라도 이 교육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최해의 부부는 뼈골이 부러지도록 농사를 지어 두 아들을 중학교에 진학시켰다. 이 당시 중학교는 굉장히 고등교육이었죠. 자식 교육시키다 망한다는 동네 사람들의 비꼬는 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권 회복과 독립 그리고 자식들의 미래를 선택했다. 진짜 아들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그래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 이 당시 그 강복회의 그 초청을 받고 귀국을 합니다. 나라가 독립되었으니까 독립군인 당신이 와가지고 신국가 건설에 참여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죠. 그래서 최해는 둘째 아들 최기룡하고 함께 귀국을 합니다. 첫째 아들이 최기룡 아니고 둘째 아들이네. 둘째 아들 최기룡과 함께 귀국을 합니다. 부인과 큰아들은 영길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대동청년단 훈련대장으로 활동하고 이래 하다가 1948년도에 최해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남북 갈리고 중국하고 단교되고 영길하고는 좀 더 소식 두절돼 버리죠. 그래서 큰아들하고 부인은 영길에 있고 자기는 남쪽에 와가지고 활동하다가 죽어버리고 나는 이 최해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16살에 18살 나는 부인 얻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거 끌고 만족해가지고 죽자고 고생시키고 독립됐는데 이왕이면 같이 오지. 부인은 그거 놔두고 혼자 와가지고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부인은 그 큰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그런 얘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떠나는 거 보고 저 멀리 우리가 떠나오는데 멀리서 수평선에서 안 보일 때까지 손을 얼마나 참 눈물 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게 이왕이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땅하고 그 있는 경작하던 땅하고 농작물 처분해가지고 들어오면 되지. 무슨 큰 감투 뭡니까요? 대동청년단 훈련
대장 이거 뭐 덜까인 거 하려고 와가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부인 김아지는 1968년 연길에서 76살로 사망을 했습니다. 1968년 대통령 표창을 받고 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독립장은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장입니다. 서훈 순서가 첫 번째가 대한민국장, 두 번째가 대통령장, 세 번째가 독립장, 네 번째가 애족장, 다섯 번째가 애국장. 그렇습니다. 다섯 개 서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서훈, 독립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죠. 너무 고생.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할게요. 내 주로 답사했는 이야기, 내 혼자 신나가지고 이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자, 마치죠. 수고했습니다. 예, 예, 예.